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지만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문고리 2인방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 측은 이들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탄핵에 대처하는 박 대통령 측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재 탐지 좀 듣기 생소한데요. 네. 헌재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했냐 하는데 먼저 소재 탐지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법원에서 증인이나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 경찰 쪽에 요청하는 네. 건데 사실 네. 헌재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재 탐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이 증인의 소재지를 좀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경찰이 일단 이 주거지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 그 증인의 어떤 소재지를 파악을 하고 헌재에 이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좀 찾아달라 쉽게 말하면 그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네. 뭐냐면 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주거지를 떠나서 현재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일에 우편으로 이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했는데 청문회. 이게 네. 헌재요. 네. 헌재에 이제 네. 송달을 했는데 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 폐문부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이 안 된 아.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서 이사를 갔다 이런 인근 주민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안 전 비서관 역시 자택에는 인기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못한 헌재가 소재 탐지를 좀 해달라. 경찰에서 이제 이 사람들 신병을 조금 확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19일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상황인데 네. 헌재가 사실 이런 요청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그렇죠. 네. 아주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함께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청문회 출석을 두 사람은 거부를 했었고 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전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몰래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다가 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인데 장면이죠. 네, 기자들에게 목격이 우연히 되면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몰래 조사를 받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국회 청문회 때 두 사람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한번 그 진술을 피한 적이 있는데 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또 조금 황당합니다. 네.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사춘기여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아빠가 나온 모습을 보면 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회피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헌재 입장에서도 소재 탐지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도망 다닌다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 좀 사뭇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행태가 나오는 거죠? 네, 일단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문고리 2인방, 남은 2인방인데 박 네.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개입했던 이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경찰 인사에 특히 많이 네, 개입했다는 경찰 인사는 얘기가 특히 뭐 있었죠.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설 경우에 진술 내용이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물론 또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윤 전 추행정관 같은 경우는 일단 임기 초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인연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에게 받고 있는 본인에게 드러난 그런 혐의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윤 행정관이 지금 현재도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데 네.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어떤 참모들도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소상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윤 행정관만 그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옆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실제로 헌재에 출석해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은 다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출석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영선 전 행정관인데 네. 어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12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본인을 위해서 일단 한 번 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소환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와대에서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의 출입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직접 차를 태워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네. 의혹이 휩싸여져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정우성 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헌재 출석도 한 번은 피했는데 일단 12일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또 굉장히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과 함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죠. 윤 전 행정관이 어떤 출두한 것도 또 말을 맞췄다는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네. 이영선 전 행정관 역시 뭔가 조율하고 나올 거다 이런 뭐 추측이 들어가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조율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대통령에게 유리한 네.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네. 나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 단연 화제 인물이 한 명 있었다는데 네. 자 누굽니까?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 흰머리 변호사가 누굴까? 뭐 그 재판장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네. 보이고 이랬었는데 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어제 네.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공분을 있는데, 샀죠. 네. 예, 촛불 집회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또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마치 박 대통령이 음해를 받아서 뭐 대중에게 음해를 받아서 지금 뭐 예수와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어제 발언을 왜 그런 식으로 한 것이냐라고 네. 물었더니 일단 네. 뭐 집회 자체가 민주노총이 주도한 마치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한 그런 행사인 것처럼 색깔론을 들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런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집회에 나가 보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있지만 사실 그건 일부일 뿐이고 그게 대중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몰아가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일명 구림 사건의 담당 네. 판사입니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공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1981년에 이제 독서 모임을 했던 이제 학생과 교사 네. 등을 복고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사건인데 당시에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내리면서 네. 오히려 좀 진보 성향의 판사다 이런 네. 평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조금 성향이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현재는 뭐 대통령 대리인다뿐만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그리고 네.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포럼 공동대표 뭐 이런 네. 보수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론의 비난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말한 건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은 그 색깔론을 꺼내들면서 특히 이석기 석방, 뭐 네. 민주노총 이런 얘기를 한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촛불 집회를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층이 조금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단순히 법리 싸움이 아니라 여론전의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오히려 이제 탄핵 심판 장기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념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때 국정을 관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실세들입니다.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